자, 이번엔 원예 작물의 피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 해주시는 겁니다. 자, 병과 충해와 생리장애가 있는데 병이라는 거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있고 해충은 해충, 선충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생리장애라는 게 재배 환경이 안 좋거나 비료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작물의 생장 장애를 발생시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수박 재배 농가에서 대목을 사용하는 경우 전목을 재배해서 방지할 수 있는데 이때 무슨 병을 예방해요? 덩굴 쪼긴병, 이걸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병이 발생하고 이걸 예방할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시설 채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에요. 배추에는 녹균병, 무름병, 균회병, 밑도성어병, 뿌리 혹병. 오이도 녹균병 발생이에요. 덩굴 마른병, 덩굴 쪼긴병.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계속 나왔던 거 보시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거는 좀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구나. 잿빛, 치읓이에요. 잿빛 고쳐주세요. 잿빛 곰팡이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생리장애가 있죠. 생리장애.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암꽃, 수꽃이 성표 없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세폰 이런 걸 처리하면 암꽃의 수가 많아지고요. 이 오이랑 이런 호박 이런 게 자웅동주 이화식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줄기에서 암꽃이 생기기도 하고 수꽃이 생기기도 하는데 단일에서는 암꽃이 많아지고 장일에서는 수꽃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온일 때, 저온 단일일 때 암꽃, 고온장일일 때 수꽃. 자, 그런데 예시를 볼까요? A 농가에서 오이 재배 시 낙과가 발생했어요. 오이가 달렸는데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손해평가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한 항목이 일조량인 거죠. 그래서 시설 내에 광 부족할 때 바깥 채소의 그런 생육 반응이 낙과가 발생됩니다. 낙과, 꽃이 떨어지는 거죠. 낙과, 과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뭐 생리장애가죠? 그래서 이거 저온 단일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결국에는 암꽃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줬을 때 전반적으로 오이를 재배할 때는 오이 암꽃 수가 적어 오이 농가보다 생산량이 적었다. 그래서 오이 암꽃 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져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이게 저온 단일, 일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마토 같은 경우에 배꼽 썩은병. 이렇게 토마토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배꼽 부분이 썩어요. 그게 배꼽 썩은병인데 이게 칼슘의 결핍이에요. 칼슘. 이것도 생리장애죠. 과실의 선단이 수침상으로 썩어서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칼슘을 연면시비 추가로 해주는 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재배적인 특성을 보시면 동해가 있죠. 서리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배나무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경우에 우리가 따뜻한 지역에서 서리의 피해가 나타나고 또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갑자기 이렇게 개화기가 빨라져서 해가리가 꽃이 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추워. 그렇게 되면은 서리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결 방법이 송풍,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더운 공기를 아래에 불어서 가수원의 저온을 막아주고 아니면 봉지 씌우기, 겉에를 뭔가 씌워줘서 병해충이 방지하거나 과실의 착색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녹색화 되는 그런 것도 방지합니다. 자, 그리고 결실, 타가수분 작물은 수분수, 꽃가루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과수를 동시에 같이 혼식을 해주고 탄질비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탄소가 높으면 결실이 되는 거죠. 또 엽과비, 그래서 우리가 잎과 과실의 비율이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꽃가루의 신장, 이것도 일반 적당한 온도에서 좋고 꽃가루가 잘 날아서 우리가 수분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저온 조건에서 신장이 늦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자, 사과모형도 볼까요? 사과형이 우리가 종축생장, 그 다음에 횡축생장이 완성하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에 충분히 생존을 이뤄서 대체적으로 이런 편원형으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실에 보면은 초기에는 세로로 생장이 우세하다가 과실이 세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후기에는 가로로 생장이 우세하는 거. 그래서 세로는 이렇게, 가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뜻한 지방에는 평평한 모양이 된다라는 거. 또 사과의 병은 사과 탄저병, 곰팡이병, 고두병은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거. 그리고 재배 조건에서는 토양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상 숙성 현상이 발생되고, 그리고 기온이 높다. 갑자기 기온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과실의 수성이 빨라져서 우리가 세포 분해를 천천히 그 시기만큼 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품질이 우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종 품질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또 흑육 후기 흐린 날이 많으면 생리장애 발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배 관련해서 온도나 수분이나 이런 환경 조건도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해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묘, 우리가 이제 공정묘 생각하시면 좁은 면적에서 대량 육묘가 가능하고 최적의 생육 조건에서 다양한 규격 생산이 가능하면서 노동력 줄어들고요, 관리가 용이하고 정밀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병해 충고를 보면 특히 저온장애 같은 경우에는 농가 실수로 2도씨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온장애를 받게 될 품목이 극락조화라는 그런 화해 종류입니다. 극락조화. 이게 약간 세 가지 생겼어요. 극락조화. 광중단 현상은 노지에 국화를 심고 가을에 전화를 수확하여 출하하였다. 우리가 재배지 주변에 고쳐주세요. 재배지 주변에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요. 그럼 낮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국화의 꽂는 분화가 억제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중단 현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밤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게 광중단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광을 중단했다는 게 광을 없앴다라고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이 그대로 들어와서 밤에 가로등 켜고 이런 게 빛을 준 거니까 이렇게 이제 광중단. 좀 말은 안 맞는데 어쨌든 이 국화가 저온에 일찍 꽃피는 그런 작물이에요. 저온 단일일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낮의 길이를 길게 했으니까 오히려 국화의 꽂는 분화가 안 돼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거죠. 그리고 푸사리움의 시드름병, 보리스타의 잿빛곰팡이며 콜레스트리움의 탄저병, 이렇게 각각의 그런 병에 대한 이름이 있고, 이렇게 이거 영어 보신다고 놀래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병해충의 그런 각각의 명칭이니까 이렇게 예시되었던 명칭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